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는 저희가 이제 100만 화성시를 맞이해서 저희 지금 특집 기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특집 5번째 기사인데 폐기물 매립장과 이제 돈의 순환고리라는 제목으로 저희 기사를 썼습니다. 아, 좀 지금 핫하죠 요즘. 예, 화성시에 약 40여 년 정도 산표석산에서 이게 지금 산 하나가 거의 통째로 날아갔어요. 네네. 한 18만 평 정도 되는데 화성시는 전부터 폐기물 매립장이 많고 네. 많다라기보다 몇 군데 있고요. 근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이고 지금도 지금 한 3-4개 정도가 추진 중인 거예요. 네. 만들어 들어오려고. 이제 산표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석산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다 산을 파서 돌 석재 채취를 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산지보전법,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이렇게 파놓은 걸 일부는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건데 네네. 이제 그게 이제 원칙이에요, 매뉴얼. 그런데 이제 여기에 폐기물 매립장을 만들겠다는 사업 계획서를 지금 이제 한강역 환경청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과 이제 주민들 입장 그리고 이제 전문가의 의견 같은 네네. 거를 좀 담아서 저희 이제 특집 기사로 실었는데 여러 가지 좀 쟁점이 되는 사안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그거만 좀 부분을 짚어주시면. 좀 네. 다뤘는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생활 폐기물 같은 소각장 같은 경우는 지경이 훨씬 좀 많은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공시설이 담보를 하고 폐기물 처리 촉진법에 의해서 주민에 대한 어떤 뭐라고 그러지? 주민 보상금이라던가 그런 네. 것들이 이제 공공적으로 좀 활용이 될 수 있게끔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생활 폐기물 말고 이제 일반 폐기물이나 뭐 산업 폐기물, 네네. 지정 폐기물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보통 대부분 민간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치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여기 지금 하나의 멘트인데 심순 공익연구센터 연구원의 이제 자료에 따르면 그분이 이제 연구원 이쪽 폐기물 관련돼서 이제 전문 자료를 많이 이제 연구를 하시는 분인데 네네. 2021년 기준에 전체 폐기물의 78.5%가 이제 위탁 처리가 되고 있는 건데 네. 생활 폐기물은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폐기물 일반 쓰레기 예. 저희가 종량제에 담아서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서 50.4%는 공공이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장 배출 시설기 폐기물 이런 부분은 지금 뭐 그 2.2%.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정 폐기물이라고 하는데 이걸 잘 모르세요. 지정 폐기물이 네. 어떤 건지. 이거 그냥 독극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뭐 바다에나 강으로 바로 흘러 들어갔을 경우에 2차 환경 오염이 어마어마하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부분에 공공처리는 전 0.1%밖에 되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상 대부분의 그런 지정 폐기물은 이제 민간 위탁 처리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이 부분에서 또 문제점이 뭐냐면 처음에 이제 민간 이런 업체에서 우리 폐기물 매립장을 할 거야라고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잖아요. 네. 폐기물 매립이 끝났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만큼 30년, 40년에 그 나오는 그 뭐라고 그러지? 침출수를 네. 관리를 해야 되고 그것이 2차 환경 오염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어떤 일부 민간 업체들은 중간에 파산이 돼버려요. 네. 뭐 그 이유가 뭐가 됐든 파산이 되면 그 떠안는 사후 처리는 다시 지자체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네네. 이러한 악순환되는 고리의 사례들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전문가나 이런 데에서는 이것도 공공에서 이제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된다. 네네.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이런 부분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자세한 건 저희 기사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면 아까 방금 얘기했던 그 폐기물 매립장 관련해서 지금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주민설명회 혹은 공청회를 해야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게 지금 10일 날
비봉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삼표석선이 비봉면 양로리에 있거든요. 그렇죠. 주민 네. 설명회를 열었는데 이제 인근에 이제 주민분들이 뭐 어떤 분들은 뭐 찬성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반대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설명회가 열리는 그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이렇게 시위를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 한 50여 명? 100여 명쯤 안 되게 네네. 있는 사람들이 좀 모여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시위를 했고요. 약간의 퍼포먼스 같은 것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지금 주민 설명회가 이제 동시에 이뤄졌었는데 중간에 이제 중단이 됐죠. 네, 네. 시작을 못한 상황이 된 거죠. 사실은 네. 이제 설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주민 한 분께서 발언을 하시면서 이건 무산이 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좀 파행이 돼가지고 어쨌든 주민 설명회는 무산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향후에 이제 주민분들이 공청회를 요청을 했어요. 그게 뭐 30명 이상이 하거나 주민 대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시청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공청회를 해야 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지금 공람 기간이 20 며칠까지인가 그래요. 그래서 공람 기간이 끝나면 이제 그것을 이제 담당하는 환경정책과에 이제 그 의견서가 다 도착을 하면 그걸 네. 검토해서 공청회에 이제 자격 요건이 됐는지 확인하고 됐다 하면 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공청회 날짜와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거는 길게 가는 과정이고 매립장이 하나 들어오는 게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길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주민분들 의견과 뭐 업체 의견, 뭐 지자체 의견 같은 것도 이제 취재해서 향후 진행되는 과정을 사실 있는 그대로 왜곡됨 없이 그렇게 좀 네. 취재해서 잘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기사인데요. 저 지난 이제 5월 3일 날 네네. 그 장애인의 날 4월 20일이 장애인의 네네. 날이라서 이제 매년 지자체에서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기념 행사들이 행사를 많죠. 열어요. 네. 그래서 그때 막 상도 막 한 100여 명 지금 받는 것 같아요. 무슨 상 해서 상도 수상도 하고 네네. 밥도 주고 뭐 선물도 주고 막 이런 행사를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만나 뵀던 서성윤 씨인데 이분은 이제 동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라고 해서 보통 줄여서 저희가 동탄 IL 센터라고 하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동료 상담 활동가로 활동하시는 분이세요. 그러시군요. 이분이 이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목 아래로는 나의 의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러시군요. 지체장애 1급이세요. 그래서 지금 이 핸들 이거 보이시죠? 네. 이거로 이 턱으로 이렇게 왜냐면 턱까지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턱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핸들링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이고. 이분한테는 24시간 활동 보조사가 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립을 하셔서 혼자 사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화성시 양감면 출신이신데 네. 지금 동탄에서 사시는 거세요? 지금은 봉담에서 사시고요. 봉담에서. 그래서 예. 이제 보통은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가 이렇게 이제 사실 중증 장애시기 때문에 네. 자립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자립하게 됐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제 그 뒷배경은 기사에 실지는 않았는데 그분 설명했던 부분이 좀 재밌다고 표현해야 되나? 좀 의미가 있어서 좀 잠깐 소개를 하자면 네네. 자기가 원래는 이제 부모님도 이제 나이 들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시설에 들어가야지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어디 무슨 행사장에서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어떤 행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자립을 하는 시설에 계시다가 이제 자립을 한 어떤 장애인 당사자분이 시설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립을 한 부분에 대한 굉장히 적나라한 본인의 경험을 네네.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분이 이 얘기를 듣다가 깜짝 놀라셨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모든 시설이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닌데 이제 그분의 경험이 이분한테는 충격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약간의 단체 생활이기 때문에 네. 본인의 의지대로 나는 예를 들면 오늘은 지금 밥을 먹고 싶지 않아. 예를 들면 우린 점심만 먹고 싶어. 아니면 밤새 영화 보고 싶어. 약간 이런 의지가 네네. 있는데 그게 조금 어려웠다라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럼 자립을 한번 해보고 싶어. 이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병점에 있는 동부 IL 센터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도움을 받아서 자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자유롭게 이제 나의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이분이 이 행사에 오기 전까지 준비를 보통 8시에 장애인 콜택시를 부르고요. 네, 행사는 그렇죠. 11시에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 8시에 불러요. 그럼 콜택시가 9시경에 와요. 그럼 여기에 이제 봉담에서 향남까지 이동을 하는데 한 10시 반 정도에 도착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원하시는 게 저상버스가 만약에 있다면 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30분 만에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저상버스 노선이나 버스 대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네네. 화성시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 취재를 해보니까 한 10 몇 %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네. 저상버스의 이제 전체 비율이. 네. 그래서 100만 화성시에 이제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랬더니 당연히 저상버스다. 네네. 저상버스가 많이 충분히. 확충이 되고 노선도 다양해지면 우리들도 일반인들처럼 비장애인들처럼 이렇게 이제 자유롭게 좀 이동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습니다. 네. 뭐 중요한 이야기고 충분히 좀 공감이 갈 수 행정에서도 있는 내용이네요. 이제 이쪽 부분을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뭐 어쨌든 좀 저희도 좀 계속해서 이런 목소리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기사인데요. 지금 요즘에 사실 교육계에서는 좀 핫할 수 있어요. 네. 이게 이제 학생 인권 조례를 네. 이게 이제 한 10여 년 전에 경기도에서 최초로, 전국 최초로 이제 만들어진 학생 인권 조례였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뭐 교권, 현장의 교권의 뭐 하락,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네. 하셨나 보죠. 그래서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 새로운 이제 조례안, 학교 구성원 권리 책임 조례안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법 예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심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조례안에 붙이게 이게 통과가 되면 기존에 있던 학생 인권 조례가를 폐지한다라는 부칙이 들어간 거예요. 사실상 학교 학생 인권 조례 폐지하는 거죠. 네. 폐지하고 이제 다르게 약간 다른 결로 좀 손을 본다라고 해서 경기도 교육청 주관으로 이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네. 9일날 열려서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의 패널이 다양한 네. 의견을 가지고 이제 참석을 하셔서 네. 의견 개진을 했어요. 의견 내용을 좀 정리해서 이제 기사를 썼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사람들도 많이 참석을 많이 했죠. 참석하셨네요. 관심이 네. 많으니까. 이거 그리고 그때 유튜브에서도 라이브가 돼서 그렇군요. 보고 계시면 궁금하시면 그때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어디 교육청 유튜브를 보면 되는 건가요? 그건 좀 저 확인해 보기 잘 그래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교육청이든 경기도든 유튜브가 같이 이제 진행이 됐던 네네.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래서 라이브 질문도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바깥에서는 이런 시위도 좀 있었습니다. 이제 네. 이쪽에 시민단체가 이제 조성이 됐는데, 학생 인권 조례 계약 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가 그 전날에 일단 기자회견을 한번 1차 열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토론회 설명회 때 이제 바깥에서 이제 이런 의견 개진과 시위를 좀 열기도 하셨습니다. 이분들은 네. 패널로 초대를 못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분들의 주장은 경기도 교육청의 입맛에 맞는 패널들로만 구성한 게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뭐 그래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학생과 교육 현장 당사자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중요합니다. 유튜브로 좀 넘어갈게요. 네. 저희가 조금 있으면 4,000명이 구독자가 되겠네요.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되면? 4,000명 구독자 이벤트요? 이벤트 한번 걸어보시죠. 네.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주요 기사를 좀 보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삼표산업의 매립장 관련해서 주민설명회와 이제 집회 시위 부분들은 이제 다 같이 다뤘었잖아요. 네. 이 부분을 좀 많이들 보셨네요. 네. 관심이 뜨거우시죠? 보니까 어쨌든 발언 수위도 좀 높은 부분도 있으셨고. 사실 집회할 때는 뭐 그렇게 네. 좀 세게 어느 발언하시죠. 정도, 어느 그렇잖아요. 정도 이해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공동 건의에 대해서 취재를 또 다녀오셨잖아요. 네네. 4개 시가 네네. 그 송파인가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수원, 용인, 성남, 용인, 수원, 그 다음에 화성으로 이어지는 그 철도망을 공동으로 제한한다. 이 경기도에다
남부광역 예, 예. 철도사업 공동 건의. 네, 그렇게 국가 되는데 철도망 구축 계획을 해달라는 그렇죠. 의견인 거죠. 근데 이제 정명근 시장님께서 이제 발언하시는 걸로 봐서는 그동안은 작년까지는 우리가 끼지를 못했다. 이제 100만 됐고 했으니 네, 저 이제 시장님 계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100만 이제 혼자서는 할 수 없는데 우리도 이제 할 수 있으니 참여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고요. 아무래도 힘을 좀 더 받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 시장님 발언 셔츠를 혹시 네, 빼셨었나요? 다 뺐죠. 예, 왜냐 그 발언이 되게 재밌어 보이네요. 네. 좋네요. 예, 그리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 가장 어쨌든 비봉 폐기물 그리고 참 경기도 상공상공 실현 관련해서 경기도 도지사님, 기후도지사님이라고 읽고 계신 우리 김동현 도지사님의 그 행사 축하 말씀을 셔츠로 좀 만들어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사도 그렇고 네. 이제 유튜브의 영상을 제가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저녁에 이때 그 집회 에코파크 매립장 집회 있었을 때 동시에 10시에서 장애인 시민대학에서 장애인 평생학습센터인가? 그 개관식이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저희가 그때 동시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거기를 못 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 관계자분이 전화해서 왜 거기에 영상이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무슨 발언이 좀 문제가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요? 자기가 확인해보고 싶은데 보통 이제 시민신문 유튜브에 행사 영상이 많으니까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없다고. 그래서 없네요. 그래서 저희가 못 갔어요. 이랬거든요. 그런 전화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뭐 어느 분의 발언이 좀 문제가 됐다라는 건데 아무튼 그런 부분 좀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많이 저희가 그때 겹치는 바람에 거기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이제 현수막 뉴스로 할게요. 네. 계속 저희가 얘기했던 폐기물 매립장 결사 반대 현수막이 이제 지역 곳곳에 많이 달려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여기저기 붙어 있는 상황이고 생활축구 관련해서 또 이렇게 현수막이 지금 올라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화면에서 제가 더 생활체육 축구 대회가 또 열리네요. 이거 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개소식. 네네. 이제 화성시민대학 1층에서 열렸다고 하네요. 예, 좀 보시면 화면상에 지금 행사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지나가면서 마음이 너무 그랬었어요. 네. 갔었어야 되는데. 예, 왜냐하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예. 아쉽네요. 맘 같아서는 잠깐 이따가 가고 싶었는데. 네. 와, 담장. 봉담 주말 직거래 장터가 5월 25일 날 열린다고 하네요. 다음 주인가요? 네, 그런 것 같네요. 이름도 잘 지었네요. 담장. 뭔가 전문가의 느낌이라. 이게 왜 이렇게 잘하죠? 봉담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좀 전문가가 좀 계시는 것 같네요. 네네. 살맛 나는 행복 쇼핑 동행 축제. 네. 어디서 열리죠?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K-쇼핑 페스타 해서 지금 여기는 병점인데요. 전통시장 흥정가. 예, 전통시장 모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동행축제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 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뭐 이렇게 열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꽃 식물원에서 자생화 전시회가 지금 하고 있네요. 네네. 보고 싶다. 예, 시간 주말에 되실 때 가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꽃 식물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굉장히 넓고. 빨리 가봐야 예. 돼요. 주말에 애들 데리고 한번 가보고 싶네요. 여유 있게 시간을 가지고 가시면 좋은 시간 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화성산업진흥원에서 기업 지원 플랫폼 에서 뭐 생활소비재 판로 개척 지원 사업 참여 기업도 모집을 하네요. 네. 사실 이런 현수막에 좋은 정보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죠? 그렇죠. 많이 있어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은데 이것도 붙는 곳들이 한정이 돼 있어서 네, 저희가 이렇게라도 좀 전달해 드립니다.
현수막이 근데 저 말고 다른 거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동탄 이동 소담 소식지 기자단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동탄 이동과 저희 친하게 한번 지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20명이나 모집하네요. 네. 저희랑 좀 MOU 같은 걸 맺어서 그러니까 여기 조만간 소식지를 기사를 저희 했대요. 신문에 같이 실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죠? 네, 맞습니다. 동탄 이동 주민자치회 위원장님 저희가 한번 연락 한번 드릴게요. 네. 조만간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 서부축구협회장기로 해서 생활체육대회, 축구대회 또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이게 뭐죠? 육상 국가대표 선발대회가 지금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국가대표가 되셨네요. 금메달? 그죠? 장애인 종합 육상 선수권 육상 대회 및 국가대표 선발 대회에서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박세경 님이 네 금메달 따셨고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긴 하네요. 네. 자, 이거는 지금 2024년 안전항구훈련이라는 것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 경기 동서 순환도로에서 진행되는 건데 저희가 오는 28일인가요? 있는 날짜에 저희가 가서 중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여기서 뉴스 읽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좀 길어진 것 같네요.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